교재 139쪽에 나오는 파동 관련 일반적인 용어 및 기본적인 공식과 그것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내용 쭉 보셨고요. 자, 그래서 139쪽, 140쪽 넘어가면서 자, 회절부터 내용 설명 좀 봅시다. 자, 회절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굴절하고 용어 구분을 좀 해야지 되는 건데, 자, 회절이란 어떤 파동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나면 파동이 전파되다가 막히는 게 정상인데, 장애물을 만났지만 일부 부분만 막히고 요거 여긴 막혔는데 여기는 그냥 통과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는 통과를 했을 때 뚫고 지나가는 투과 말고요, 그냥 아우 난 안 걸렸네 그러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녀석들은 장애물을 끼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물을 끼고 퍼져나가는 퍼짐 현상, 요거를 회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책에 나온 예시 그림처럼 요거는 어느 정도는 소리 또는 그 물결파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떤 파동이 쭉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막히면 그냥 차단이고, 이게 일부 요만큼은 틈이 좀 있어가지고 퍼져나가던 파동이 여기선 다 막히는데 요 부분은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고 퍼져나갈 때, 이 통과 후에 이게 말하자면 장애물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부채꼴 모양 파면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다 라고 하자. 가던 방향 그대로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퍼지는 현상, 이걸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어떤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다가 여기에 장애물이 요렇게 생긴 장애물만 있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 다 안 막히는데 이게 꼭 구멍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구멍, 슬릿 그런 모양의 장애물 그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쭉 가다가 요쪽 부분 지나간 이후에 이 친구들이 차단됐네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요렇게 퍼져나가는 요런 회절도 또 있다. 장애물이 양쪽에 있으면은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게 회절이라고 하면서, 한쪽만 있어도 타고 넘어가면서 퍼지는 현상, 이걸 회절이라고 하자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교재에 나오는 이 모식적인 그림처럼 회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위쪽에 나오는 거, 원래 퍼져나가던 파동의 파면이 직선 형태이든 둥글둥글한 이런 원형 또는 구면파 형태이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회절이 일어나고 나면은 퍼져난 다음에는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회절이 돼서 퍼짐 현상이 나타나더라. 회절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퍼져나가는 각도, 뒤에 만드는 부채꼴의 각도가 더 크면 클수록 회절이 잘 됐다, 많이 일어났다라고 할 텐데, 그런 회절이 잘 될 조건 또는 회절이 많이 될 조건이 무엇이냐, 요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 되겠습니다. 회절이 많이 심하게 잘 될 조건이란, 첫 번째, 얘가 통과할 그 틈이 좁을수록 많이 된다라고 그래요. 슬릿 간격이 좁을수록 틈이 작을수록 많이 된다. 또는 같은 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한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파장이 긴 파동을 사용했을수록 회절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40쪽 밑에 나오는 그림처럼 회절이 잘 될 조건 정리해 놨고요. 좁은 틈에서의 또는 넓은 틈에서의 파동의 회절 모습, 밑에 있는 4개 그림 가운데 위에 거 2개 비교를 하면은 좀 회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칠한 그렇게 생긴 그 장애물의 틈이 왼쪽 게 좁고 오른쪽 게 넓어요. 그러면 퍼져나간 후에 그 부채꼴의 각도, 퍼져나간 각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왼쪽이 더 좁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간다 해야지 되겠고, 밑에 있는 거 파동의
그 파장 차이를 두면서 같은 너비의 그 틈을 슬릿을 뚫고 나갈 때에는 왼쪽 오른쪽 게 파장이 더 짧은 걸 표시를 한 거죠. 파면과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까 그럴 때 더 좁은 부채꼴 각도를 가지고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이게 더 회절이 덜 된 모습, 왼쪽이 더 긴 파장이라서 회절이 많이 된 모습 그려놓은 거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고 회절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으로 굴절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회절에 의해서 굴절 얘기하는데 둘 다 절로 끝나는 용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차이가 무언가도 요거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면서 언제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는지 굴절 법칙도 여러분들 확인해야지 되는 건데 먼저 굴절 현상 나타날 때에는 장애물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장애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중간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매질이 바뀌었다. 매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파동을 만들어서 쭉 이쪽으로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처음에 얘가 지나가던 매질이 매질1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매질1인데 여기는 색다른 매질이 쭉 분포가 돼 있어서 매질1이라고 하는 거 물질들 여기부터는 매질2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질들이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럴 때 두 매질 간의 요 사이 경계를 매질 경계면이라고 하고요. 쭉 퍼져나가던 파동이 매질 경계면에서는 첫 번째 이게 통과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쭉 퍼져나가다가 일부 파동은 반사돼서 나 절로 갈래 라고 하고요. 일부는 그냥 뚫고 계속 간다. 얘가 투과한다 라고 할 건데 그래서 요거를 입사파, 반사파 요거를 투과파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던 파동 중에 이게 일종의 에너지 전달인데 에너지 일부는 반사돼서 저쪽으로 전달이 되고 일부는 새로운 매질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될 건데 투과되는 과정에서는 오던 방향 그대로 직진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방향이 꺾인 상태로 투과가 일어난다. 이런 투과 중에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이걸 굴절이라고 하자. 그래서 투과파와 굴절파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투과 굴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투과파라고도 할 거고 굴절파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그랬을 때 이 오던 각도에 대한 반사파와 굴절 투과 굴절파가 만드는 뭔가 각도의 차이 요거를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이라는 말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린 이렇게 하죠. 매질 경계면이 있을 때 물리에서는 매질 경계면에 대한 법선을 그리자라고 합니다. 법선이라는 말 수학 기하에서 이 용어 사용을 하는데 법선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면에 대한 수직 방향의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죠. 어디서 보더라도 수직 방향으로 보이는 걔를 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질 경계면으로부터의 입사파 사이에 입사하는 방향, 반사하는 방향의 각도 이걸 재질 않고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각각 입사각, 반사각, 그리고 굴절각이라고 얘기한다. 투과각이라는 말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굴절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사각을 I라고 보통 표현하고 반사각도 I'이라고 하고 굴절각을 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건 I요, 요건 I'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반사의 법칙이라는 분이 계시긴 한데 반사의 법칙 중요한 얘기기는 하지만 물리에서 나오는 뭔가 법칙이라는 것 중에 제일 좀 시시한 그런 법칙일 것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반사의 법칙은 별로 그렇게 할 말 많이 없고요. 굴절각 R에 대해서 이제 입사각과의 차이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 나는 먼저 요것부터 써놓고 시작합시다. 여기 매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전파 과정에서 매질 1 지나가다가 매질 2 지나갈 때 이게 매질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매질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현상 뭐죠? 아, 뭘까요? 뭐죠가 아니라 뭘까요? 매질이 변했네? 그러면은 매질이 하는 짓이 뭐라고? 파동에 대해서 그 속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V1 속도로 가던 파동이 여기서부터는 V2로 전파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또한 V는 F람다라고 하는 파동에 대한 식은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V1은 F1 더하기 F1 람다 1, V2는 F2 람다 2 그래야지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저기서 발생한 어떤 파동이 쭉 오다가 지금부터는 뭐 투과했다, 꺾인다더라 라면서 지나갈 뿐이니까, 저기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도 파원이 거기였다라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 파동의 진동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파동의 진동수 값은 파원에서 결정되면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1, 2 구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쓴다면 둘 간의 관계에서 먼저 이것부터 보이네요. V2분의 V1은 F람다 2분의 F람다 1, FF 지워지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거 증명한,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잠시 생략하고 그냥 답만 알자면 이렇게 갑시다. 이쪽이 V2, 람다 2, 여기 각도가 R, 여기가 V1, 람다 1, 파장은 람다 1, 여기가 I 각도라고 하면은 요 순서 그대로 써줘요. 사인 요거 R분의 저기서는 I, 사인 I다 라고 하자.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은 굴절각의 사인 값분의 입사각의 사인 값이다 라고 할 건데, 그런데 이게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헷갈려서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쪽 각도는 법선에 대해서 입사하는 방향으로의 각도 매질 1에서 요거 세타 1이라고 하자. 같은 의미로 요거는 세타 2라고 하자. 그러면은 굳이 R 대신에 이제 세타 2를 쓸 수 있겠고, I 대신에는 세타 1 해서 V 2분의 1, 람다 2분의 1은 사인 세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이게 의미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쪽에서 입사각 45도, 세타 1이 45도인 이런 방향으로 어떤 파동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굴절돼서 갈 때 세타 2가 예를 들면 30도 하면서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같은 파동을 이쪽에서 일으켜서 매질 경계면 법선으로부터 각도 30도를 가지고 이렇게 쏴볼 겁니다. 그러면 이건 쭉 퍼져나가다가 이때는 반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서 투과된 다음에 투과파의 굴절각 법선으로부터 각도는 얼마로 뒤튕겨 나간다? 얼마로 투과된다? 이렇게 가다가 또 45도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타 1으로 들어왔다가 세타 2 각도로 나갈 때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I, R이었었지만 이쪽에서 세타 2 각도로 들어오고 요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파동의 전파 방향은 무관하게 세타 1으로 왔으면 세타 2로, 세타 2로 왔으면 세타 1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없어집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입사각이다, 굴절각이다 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사각 I, 굴절각 R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쓰면 오히려 헷갈려서 그냥 세타 2, 세타 1이라고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럴 때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쟀으니까 입사각 또는 굴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를 가질 거니까 세타 값이 0도에서 90도
사이 있을 때는 0 라디안에서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일 때에는 사인 값은 각도가 클수록 같이 커지죠. 90도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러다 보니까 세타 값은 V2보다 V1이 크면 람다2보다 람다1이 크고 사인 값이 분자가 더 커야 된다면 세타2보다 세타1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요렇게 오던 파동이 요렇게 전달된다라고 그러면은 전파가 여기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작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매질 1, 2 중에서 더 소한 매질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2 중에서 소한 매질은 매질 용어가 아직 익숙치 않나? 소한 매질이 뭐야? 더 파동이 빠르게 전파되는 매질. 빠르게 전파된다, 속도가 더 크다, 각도가 더 법선적 각도가 더 큰 거. 여기 작은 거니까 요게 소한 매질이고 요게 밀한 매질일 때 이러한 꺾임, 요렇게 하다 요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라기보다는 매질1, 매질2에 대한 굴절 대응각 관계를 요렇게 45도에 30도, 뭐 60도에 50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141쪽, 교재에서 141쪽에 파동의 반사 또는 굴절은 파동이 전파 속력이 달라질 매질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장애물은 필요 없고요. 반사의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과 같다라는 거는 뭐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림에서도 입사각, 반사각, 세타1, 세타1 해가지고 같은 크기로 놨습니다. 그리고 굴절각 세타2에 대해서는 굴절의 법칙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은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 그래가지고 굴절 대응각 관계를 요 비율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건데 요걸 굴절 법칙,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자. 굴절이 영어로 스넬이라서 스넬의 법칙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스넬이란 사람 이름 따가지고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나온 김에 굴절이 영어로 뭐예요? 굴절? 여기 보면 나온 거 다 해볼까요? 회절 있고요. 반사 있어야 되고요. 굴절 있는데 자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반사가 제일 만만하죠? 반사가 영어로 뭐예요? 리플렉션이죠. 중학 기본 단어. 리플렉션. 둘 중에 뭐 아니? 둘 다 몰라요? 굴절은 영어로 뭐예요? 굴절은? 이상하게 반사는 되게 쉬운 단어로 취급하는데 굴절은 좀 고급 단어 취급을 합니다. 굴절은 영어로 리프렉션이에요. 철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뭐 되게 유사하고 그래요. 회절은 영어로 뭐예요? 회절은 디프렉션이에요. F 하나 들어가나 두 개 들어가나 뭐 아무튼 디프렉션 그럽니다. 뭐 한국어 맞춤법도 가끔 틀리는데 영어 맞춤법 좀 틀려도 괜찮죠? 어쨌든 디프렉션, 리플렉션, 리프렉션 뭐 그렇게 하는데 꼭 영어 시간에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물리 시간에 영어 하는 게 더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잠깐 영어 상식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물리학과 가서 이제 물리책 원서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용어 또 접하게 될 겁니다. 뭐 혹시 아니? 뭐 이거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뭐 수능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수능 칠 때 뭐 디프렉션이란 뭐 하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뭐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그러면서 나오는 디프렉션 뭐지? 그랬을 때 잘 풀면 되죠.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 V1, V2로 매질 1, 2라는 것이 결정됐다라고 하면은 얘들의 각각의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응되는 각도가 사인 값이 속도비로 결정된다 그랬을 때 자, 입사각이 0도였을 때는 굴절각도 0도입니다. 그냥 쭉 직진하면 되고 이때는 예외고요. 사인 0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쪽 각도가 약간 커지면 이거는 그거보단 작게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이게 빠르고 느린 소하고 밀한 매질이라면 그랬을 때 이런 각도로 들어올 때 요렇게 꺾여서 가야 돼. 요렇게 가면 또 요렇게 가야 돼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입사각으로서 대응각들이
굴절각으로 요로 나오다가 입사각이 너무 크게 나와서 89.999도 90도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입사각 소한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의 입사각이 90도 뭐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사인 값이 1 됐을 때에도 속도비에 맞도록 적당한 굴절각은 나오긴 할 텐데 그때 90도보다만 작으면 되죠. 요런 각도로 굴절돼요 라고 한다면 이런 각도 입사각 90도에 대한 굴절각 생각을 하면은 입사각 부분에서는 0도에서 90도까지 다 써먹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굴절 대응각이 이와 같이 대응된다 라고 할 건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와도 요 사이에 어떤 각도로 굴절돼서 나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더 밀한 매질에서는 매질 경계면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각도가 아직 더 남았어요.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쪽에 대응될 짝꿍들이 이 안에서 다 대응이 끝났기 때문에 얘에 대응하는 굴절각은 이제 밀한 매질에서에 대한 소한 매질의 대응각이 없는 입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굴절 대응각 관계를 수치값으로 찾을 수 없으면은 투가 굴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투가 없이 일부 반사가 아니라 100% 반사가 일어난다. 요거에 대해서 나는 대응각이 없네. 그러면은 가던 각도 그 각도로 반사만 일어나면 되겠다. 100% 반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럴 때의 반사 현상을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100% 반사만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전반사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반사 조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전반사는 어떤 입사각에 대한 매질 경계면으로의 입사각에 대한 저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굴절 대응각이 없어야 되겠다. 굴절 대응각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려고 하던 경우에만 벌어질 수 있다. 왜? 소한 매질에서는 아무 각도로나 들어와도 이런 각도로 들어와도 이렇게 꺾이면 되니까 어떠한 각도로 들어와도 밀한 매질에서의 굴절 대응각이 언제나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는 전반사 현상은 일단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런 다음 밀한 매질에서도 아무 각도로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각도보다 법선으로부터 더 큰 입사각으로 밀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전반사가 일어나겠다. 전반사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상당히 큰 입사각으로 라고 하면은 엄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입사각이 얼마보다 더 커야 되겠느냐라는 기준을 전반사 임계각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계라는 한자어 용어는 영어로는 크리티컬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붙일 건데 어쨌건 크리티컬이든 임계든 크리티컬 무슨 뜻이야? 치명타야? 치명적이고 치명타 뭐 궁극기 뭐 그런 뜻이에요. 게임에서는 그렇고 치명타 확률 몇 배로 뭐 이런 거 그거 그냥 크리티컬 또는 임계 머시기다 라고 하는 걸 과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상당히 질적으로 확 달라진 변화가 나타날 때 임계 머시기다 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각 또는 각종 수치값에다 임계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은 0도부터 열을 가하다 보면 50도, 80도, 90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99도에서 100도 넘어갈 때 기체로 상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온의 일기압 상태에서 기본적인 우리 주변 상황에서의 물의
상변이 임계 온도가 100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0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고체로의 상변이 임계 온도 0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금속을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특정 온도부터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은의 경우 영하 270도 C 이하에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온도를 수은에 대한 초전도 임계 온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무슨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이번에 뭐 물리학원 뭐 1컷이 45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45점을 44점과 달리 1등급 컷이긴 하지만 1등급 임계 점수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질적으로 확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그 수치값을 임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반사 임계각이라는 거는 그 각도보다 작은 각도의 입사각에서는 입사한 일부는 반사되면서 투과파도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투과파 없이 모두 다 반사만 일어난다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기준값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반사 임계각은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이것보다 커야 돼요. 소환매질에서의 모든 입사각 또는 굴절각, 대응각이 짝이 만나고 이제 끝나는 요 각도부터가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임계값은 여기서 특정 각도에 대한 굴절 대응각이 90도였을 때, 그러니까 뭐야? 사인 세타 1 소환매질에서의 요 각도, 굴절각으로 쓸 수도 있고 입사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90도 요 값에다가 1 넣었을 때 속도 B에 대한 여기 사인값 이렇게 나올 적당한 세타값 요게 전반사 임계각이다 라고 하겠다. 우리 예시로 이렇게 봤었는데 한번 이런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쪽에서 요렇게 한번 빛을 쏴봤습니다. 뭐 빛 또는 파동을 쏴봤어요. 요 각도가 30도 나왔어요. 그럴 때 얘가 어떻게 전파되나 하고 요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요 각도가 45도 나왔어요. 매질 경계면으로부터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 매질 1, 2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매질들 사이에서의 전반사 임계각은 몇 도? 크리티컬 각도라 그래서 세타 C라고 많이 씁니다. 전반사 임계각은 몇 도? 라디언으로 얘기해도 되고 몇 도? 암산 중이에요. 이런 뭔가 두 매질에 대한 어떤 파동에 대한 전반사 임계각은 몇 도?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여기 굴절 법칙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요각도보다는 요각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요거 60도라고 해야 되겠고 요거 45도라고 해서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제대로 써야 되겠고 그랬을 때 지금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굴절 법칙부터 만들어 봅시다. V1분의 2 해도 되고 2분의 1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V2분의 V1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인 세타 2분의 V2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45분의 사인 60도였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현재 현상을 가지고 60도, 45도를 이용한 사인 값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V1, 2 값은 정확하게 몰라도 이게 2분의 루트 2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 속도 B가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건 일단 확정이야. 이 속도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적당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게 밀한 매질 맞죠? 60도, 45도니까 여기에서 요 밀한 매질에서 아주 큰 각도의 입사각으로 매질 경계면에 붙어서 입사하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겠다. 언제? 더 소한 매질에 대한 요렇게 90도에 대응하는 어떤 각도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얘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V1 해당할 부분 사인에다가 90도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그때의 세타 C 임계각에 대한 각도 사인값 이렇게 써주자 그랬을 때 아까 구한 속도비가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도 맞으니까 사인 90도 1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2가 될 어떤 각도여야 되겠다.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네요. 이거 1.74이면 1.414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표 찾아야지 되는 건데 이건 특수각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건 좀 그런데 양변에다가 세타 C에 대한 거는 사인 역함수 루트 3분의 2라는 이게 각도예요. 역함수 썼으니까. 또는 아크 사인 루트 3분의 2 뭐 이렇게 될 적절한 각도가 뭐 그 임계각이에요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대답은 못했어요. 계산은 하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거 삼각함수 표 잡고 그래야 되지만 뭐 요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 현재 각도 보고 대응각에 대한 속도 비율 찾고 그게 소한 매질 90도에 대한 임계각 해서 임계각 사인값 찾아서 조금 더 연산해주면 되긴 한다라는 식으로 구하는 거 연습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41쪽 전반사 조건 141쪽 맨 밑에 1.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를 해야만 전반사가 일단 가능이라도 해요. 그럴 때 전반사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크게 나타났을 때가 전반사도 또한 가능하다라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뒤에 뭐 굴절 등등등에 대한 문제들 조금 더 나오는데 요거 관련 문제 몇 가지 일단은 좀 풀어볼 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요거 풀어봐라 그러면 실수하는 문제 문항들 몇 개만 점검해 봅시다. 일단은 229번하고 2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9번, 230번 문제 잘 읽고 한번 대답해 봅니다. 왜 그랬겠니? 229번 많이 틀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건데 자, 229번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자, 229번에서 일단 이러한 전파 방향,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얘는 단색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색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1 또는 2라는 매질은 하나는 물, 하나는 유리라 그랬어요. 누가 물이니? 요것 좀 외워야지 되는 건데 빛은 몇 가지는 좀 외워줍시다. 빛은 단색광, 빛은 단색광이라 그래도 빛이란 얘기예요. 단색광 빛은 진공 중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 중에서 조금 느리고 얼음을 통과할 때는 조금 느린데 얼음까지는 구분 좀 안 해도 되고 물을 통과할 때 얼음하고 비스슨한데 약간 느리고 유리를 통과할 때 좀 더 느려져요. 그래서 물과 유리 중에서는 물에서가 좀 더 빠른 성질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 물, 유리에 대한 각도는 지금 임의의 숫자를 넣어준 거긴 한데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물에서 더 빠르니까 뭔가 각도가 법선으로 각도가 더 큰 게 물일 거야. 그래서 빛 기준으로 요게 물, 요게 유리였다라고 하자. 자, 그런데
기억에서 물어봅니다. 1, 2 매질 중에서 소리는 어디서 더 빠르냐 그랬어요. 소리는 물하고 유리 중에 어디서 빠르니? 소리는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에서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빠르겠죠?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는 2에서가 오히려 빠르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는 매질 1에서보다 2에서가 더 느리다라고 한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소가 넘어갔어요? 잘 풀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빛 기준으로 실험을 했는데 소리는 여기서 더 빨라요 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자는 거고,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상대 굴절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굴절률이라는 것은 빛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소리에 대해서 무슨 뭐 물결파에 대해서 굴절률 또 따지고 이런 건 안 할 거고, 굴절률이라는 것은 특정 매질의 굴절률은 그것 통과할 때 빛의 속도분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이렇게 하는데, 두 매질이 굴절률이 서로 다를 때 얘는 굴절률 N1, 2는 굴절률 N2라 그랬을 때 굴절률 상대 굴절률로서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N12, A에 대한 B, NAB, A에 대한 B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상대 굴절률은 비교 기준이 되는 것 분모에다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 분자에다가 굴절률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상대 굴절률이라 그러면은 N2에 대한 1의 상대 굴절률 하면은 N2분의 N1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N 값은 V 값의 역수 관계 있으니까 N2분의 N1은 V1분의 V2 구하라는 얘기고, V1분의 V2는 어떤 굴절하는 모습을 봤을 때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 법선으로부터의 진행 방향 각도 세타 1과 세타 2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자는 거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sin 세타 1 저기 방향은 상관없죠. 그냥 60도 쓰면 되고요. sin 세타 2 sin 3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으로 쓰든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든 뭐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상대 굴절을 알 수 있고, 니은에서 분명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매질 1에 대한 매질 2에 그러면 이거 역수 구하면 돼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실험해 봐야 돼요,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 하겠습니다. 매질 2에서 가서 매질 1으로 갈 때나 매질 1에서 60도로면 매질 2로는 30도 각도로 굴절각 가지고 간다라는 게 바뀔 리가 없으니까 이 실험 했는데 1에 대한 2는 이 실험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29번은 사실은 계산 문제도 있지만 1번 문제가 여러분 현혹하는 함정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230번 여기 땅바닥 근처에 스피커를 놨고 이게 이렇게 소리를 냈더니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파 방향이 이렇게, 그에 대한 파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라고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 얘기하자 그랬는데, 기억, 파동의 회절 관련한 현상이냐 라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보니까 회절 발생하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어디 틈 같은 데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휘면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나타났어. 뭔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휘어서 퍼지는 모습처럼 나타나니까 회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절이라는 건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다고?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일단 나타나야 돼요. 장애물이 나타나서 일부는 가로막히고 일부는 통과 후에 타고 넘어가다가 퍼져야 되는데, 여기 소리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뭐 다 공기인데요 해가지고 딱히 소리가 막힐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건 회절에 관련된 현상은 일단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물도 아니고 딱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매질이 바뀌는 것 같은 모양도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방에 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눈으로 보기에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만약에 여기 존재하는 공기가
층층이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층층이 온도가 요 지상 부근은 지표 부근은 25도씨, 그 위에 이만큼은 뭐 20도씨, 15도씨, 10도씨 이렇게 공기 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온도는 눈에 보이게 매질이 바뀐 게 티가 나진 않지만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공기라고 할지라도 온도가 달라지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더 빠르게, 낮은 곳에는 더 느리게 소리가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상의 매질 변화가 있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원래는 스피커는 원래 소리를 이렇게 쭉쭉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퍼뜨리는 앤데 그 중에 이렇게 전파됐을 소리가 여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질 변화된 매질 경계면으로 인식한다면 매질 경계면 요렇게 가던 요게 입사각이었을 때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여기부터의 각도는 요거보다 작아지게 요렇게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전파되다가 새로운 매질 경계면에서 법선 20도에 해당하는 빠른 속도에 대한 큰 각도, 더 낮은 온도에 대한 작은 각도 요렇게 꺾이고, 뭐 여기서도 이번에도 이 법선에 대해서 이 각도에 대해서 날은 온도가 낮아져서 작은 각도로 변해서 가야 된다면 진행하는 방향이 원래 쭉 퍼졌을 것이 이렇게 딱딱딱딱 휘는 모습이 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휘는 모습으로, 나머지도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갈 모습으로 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행 방향의 곡선처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언제? 지금 이게 그림 상황 똑같죠? 지표 근처 하층부 공기보다 상층부 공기가 온도가 더 낮았을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소리가 위로 가면서 더 하늘로 굽어서 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현재 이 현상은 굴절 관련된 현상이다 해야 되겠고요. 지표면 부근 하층부 온도가 공기 온도가 상층부보다 온도가 높아야지 되는 거 맞고요. 더 낮은 음의 소리라면 여기서 사용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이 더 높이가 낮다면 낮은 음일 때 바뀌는 게 뭐예요? 낮은 음은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진동수가 작아지고 똑같은 상황에서라면은 위치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일정할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고정일 거기 때문에 파장은 더 긴 거를 쓰자는 얘기인데, 뭐 낮은 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자 그러면은 파장이 긴 소리로 다시 실험하자 라는 뜻인데, 그랬을 때 이러한 굴절이 더 심하게 되겠느냐, 막 이렇게 꺾이겠느냐, 파장이 더 긴 걸로 실험을 하면은 더 크게 나타나는 효과, 이거는 회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진 않겠다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하층부 온도의 공기 온도가 이렇게 상층부보다 더 높게 나오는 뭐 이런 걸 지구과학이나 뭐 이쪽에서는 역전층이라 그러죠. 그럴 때는 이게 퍼질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이 거꾸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좀 땅으로 꺼지려는 경향처럼 이렇게 휘어서 퍼진다 라고 할 것이 이제 하층부 온도 공기가 더 낮을 때에 대한 얘기다. 요거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거고, 이거 얘기만 하면은 우리 물리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언급하는 뭔가가 있죠? 그거 뭐? 얘가 듣고 얘가 듣는다 뭐 해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속담이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얻어 걸린 거죠. 그거 보고 맞춘 건 아니죠. 자, 그래서 230번 문제까지 한번 구분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반사 광통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용어 조금 더 추가해서 유선통신 방법 중에 하나인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설명을 길게 할 건 좀 아니고요. 여러분들 뒤쪽에 나오는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핵심 내용 조금만 더 볼 건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시만 쉬고요. 질문 있는 사람 또 합시다.